오겐트 가문의 대도서관에서 시로네가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흘렀다. 잔잔한 햇살이 가득한 고요한 공간에서 상급 하인이 시로네가 일하는 곳으로 다가왔다. 시로네, 오늘 분류한 책들이 이거니? 시로네는 온화한 미소와 노련한 태도로 대답했다. 네, 이 책 더미 전부 가져가셔도 됩니다. 시로네는 점차 책 분류 작업에 익숙해졌고 다른 하인들을 통해 적지 않은 정보도 얻었다. 그 하인은 탁자 위 책더미에서 붉은 표지의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아, 이 책을 빌려야겠군. 그가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또 차남 도련님이 이 책을 빌려가셨나? 그런데 지난번에 가져간 책도 아직 돌려주지 않았는데 만약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곤란할 텐데. 그 말에 슈로네는 살짝 움찔했다. 하인은 슈로네를 보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하소연하듯 말을 이었다. 네 말대로야. 내가 계속 물어봤지만 그들은 스스로 할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 사실 귀족들은 책이 없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 그저 우리 같은 집사들만 걱정할 뿐이지. 그는 혀를 차며 실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놀라운 건 귀족들이 책이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슈로네의 얼굴은 수심에 잠겼고 푸른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도서관에는 정말 중요한 책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난 이만 간다. 몸 조심해. 하인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등을 돌려 떠났고 슈로네는 홀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슈로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귀족은 평민의 충성을 얻어야만 편안할 수 있다. 반면 평민은 귀족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슈로네의 마음속에는 냉정하고 혹독한 테뮤란의 모습과 함께 그의 섬뜩한 경고가 떠올랐다.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막기 위해 하인들은 냉정하고 잔인해질 수 있었다. 거대한 도서관의 고요한 공간에서 높이 쌓인 책더미 옆에 시로네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귀족들이 신경 쓰든 안 쓰든 조용히 사는 게 최고야. 갑자기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 끝에서 분노에 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젠장! 빌어먹을 늙은이! 시로네는 깜짝 놀라 평온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변했다. 무슨 일이야? 푸른 머리카락을 가진 그림자가 도서관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헐떡이며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건 리안이었다. 그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 이런 날 내가 좀 쉬면 누가 상관하는데. 시로네가 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권위적이고 화난 다른 목소리가 바로 뒤를 쫓아왔다. 리안, 네가 감히 도망쳐. 내가 너를 잡으면 너를 100바퀴 더 뛰게 할 거야. 저 푸른 머리카락, 저 사람은 영주의 막내 아들 리안 오겔트잖아. 시로네는 놀라 깨달았다. 아, 젠장! 리안은 시로네의 책상 쪽으로 머리를 받고 달리며 소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리안은 시로네의 어깨를 붙잡았고 황금색 눈은 간절했다. 이봐, 내가 여기 있다고 그에게 말하지 마, 알았지? 시로네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거대한 체격에 얼어붙었다. 그는 정말 덩치가 크군. 시로네가 대답하기도 전에 리안은 재빨리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두꺼운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시로네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당황하여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덥수룩한 수염을 기리고 살기 어린 얼굴을 한 노인이 도서관 문에 나타났고 그의 외침은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다. 리안, 네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알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짜증스럽고도 우렁찬 목소리로 야, 거기 너 콩알만한 초록머리 꼬맹이 방금 들어갔지 안 그래? 시로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놀랐다. 초록머리 꼬마가 콩알만하다면 이 남자의 눈에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생각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이마에 땀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시론이 대답했다. 제가 보기엔 막내 도련님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요? 남자의 얼굴은 즉시 찌푸려졌고 그가 으르렁거리자 목에 힘줄이 솟아났다. 나는 검술사다. 그 꼬붕이의 스승이고 그 녀석을 혼쭐 낼 권한이 있는 자다. 어서 말해라. 장난치지 마라. 너도 한 대 맞고 싶지 않다면. 예상과 달리 시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망설임 없이 근처 책장 아래 어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막내 도련님은 저기 책장 밑에 숨어 계십니다. 어둠 속에서 한 쌍의 호박색 눈이 분노로 번득였다. 책상 밑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너 미쳤냐? 죽고 싶어 환장했어? 하지만 더 말할 틈도 없이 단단한 팔이 어둠 속으로 뻗어 리안을 확 잡아 끌어냈다. 옷깃이 잡힌 리안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선생님, 이거 오해예요. 검술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오해라고? 시로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경악하며 멍하니 서 있었다.
미친 듯한 맹렬한 비명이 고요한 분위기를 찢어발겼다. 아하하하하하. 라이언은 통제불능의 야수처럼 앞으로 끌려갔다. 한 구석에 서 있던 시로네는 라이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라 공포에 질린 채 파란 눈을 크게 떴을 뿐이었다. 금발 소녀는 살짝 몸서리치며 식은 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라이언 쪽으로 시선을 돌린 그의 표정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검사는 아무 말 없이 라이언의 발목을 붙잡았다. 나를 따라와, 이 망할 녀석아. 교사는 으르렁거리며 북도를 따라 제멋대로인 제자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훈련은 잊어버려. 너는 정신부터 다시 단련해야 해. 리안의 곤두섰던 푸른 머리카락은 이제 축 늘어져 있었고 평소 거만했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충격은 곧 극한의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한 음절씩 으르렁거렸고 증오에 찬 말이 이빨 사이로 흘러나왔다. 네가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저택의 우아한 복도에서 시로는 얼굴에 약간의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속으로 생각했다. 검사님은 가주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시니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어. 소문에 따르면 그는 스승에게 붙잡혀 한 달 내내 산에서 고된 수련을 받았다고 해. 첫 번째 책을 읽는데 시로는 꼬박 20일이 걸렸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초 지식들을 완전히 이해하자 그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고요한 서재 안, 따뜻한 노란 등불 아래 시로는 거대한 나무 책상 뒤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책 더미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넉 달이 흐르는 동안 그는 총 82권의 책을 읽어냈다. 규칙적으로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시로는 3페이지를 넘겼고 푸른 눈은 글자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속으로 생각했다. 내 예상대로군. 처음 단계만 어려울 뿐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담긴 책은 없어. 처음 200권으로 탄탄한 기초를 다진다면 나머지 650권을 흡수하는 건 훨씬 쉬울 거야.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깊이 몰입할수록 시론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책에서 시선을 들어 올렸고 그의 시선은 잠시 멍해진 채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시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그 의심은 그가 더 깊이 생각하자마자 빠르게 사라졌다. 하지만 과거 마법사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볼수록 내 결정이 완전히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 굳건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솟아올랐고 모든 망설임을 쫓아냈다. 상념에 잠겨있을 때 한 가지 진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학자가 이론을 발명하는 사람이라면 마법사는 그 이론을 현실로 구현하는 사람이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다. 하지만 모든 학자가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신 영역이라고 불리는 극도로 예리한 정신 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로네는 달랐다. 그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에 떠있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는 지식의 책들이 가득한 광활한 도서관과 같았다. 자신만의 내면 세계 한가운데에서 시로네의 얼굴에는 지식의 바다에 몰입하며 높은 집중력이 빛났다. 고요한 방으로 돌아와 시로네는 탁자 위에 놓인 읽던 책을 조용히 덮었다. 그의 푸른 눈에는 결심의 빛이 번뜩였고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서서히 피어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 내 정신 영역에 막대한 양의 지식을 지식의 뼈대로 추가한다면 어쩌면 진정한 마법사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시로네의 결심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고함이 갑자기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현관문 쪽에서는 라이안이 언제부터인가 두 팔을 거만하게 버리고 서 있었다. 야, 이 빌어먹을 자식아! 시로네는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다. 방금 전의 모든 생각과 집중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리아는 분노로 몸을 뒤틀며 으르렁거렸다. 야생적인 눈빛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이날을 기다리기 위해 지옥을 겪어야 했다. 시로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말 끈질기군. 그 순간 리아는 곧장 도서관으로 돌진하여 고요를 깨뜨렸다. 시로네는 예상치 못한 침입자를 보고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 일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당연하지! 리아는 소리쳤고 분노로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아는가? 난 셀 수 없이 많은 바위절벽을 올랐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마다 오직 복수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상대를 불타오르는 눈으로 바라보며 시로네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각보다 심각하군. 그의 분노는 절정에 달한 게 틀림없어. 시로네가 침묵하자 리아는 더욱 격분하며 으르렁거렸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겨우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리아는 배신감에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으르렁거렸다.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그런데도 너는 고자질을 한 거냐? 너 같은 비열한 놈을 보니 정말 역겹다. 분노에 찬 리안을 마주한 시로네는 그저 살짝 눈을 내리깔았고 차가운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저는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리아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시로네의 멱살을 잡았다. 잘난 척하지 마. 그랬다면 애초에 내 요구를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야지. 궁지에 몰렸음에도 시로네는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맑은 푸른 눈으로 리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논리만 쉽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비수 같은 말에 리안은 움찔했지만 시로네에게 이 대립은 너무나도 피곤했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고 마음속에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시로네의 침착함은 리안을 더욱 짜증나게 했다. 뭐지? 저 녀석은 우리 가문에 새로 들어온 집사일 뿐인데. 리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 침착한 태도는 뭐지? 그의 오만함은 하인이 주인의 분노 앞에서 그런 표정을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악하고 잔인한 미소가 천천히 그의 입가에 번졌고 리아는 살기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으르렁거렸다. 좋아, 너도 나를 깔보고 있는 거지? 별이 가득한 밤하늘과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 리안이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지. 날 따라와. 리안은 단호하게 돌아서서 걸어갔고 시로는 혼란과 불안에 잠긴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복도를 따라 리안의 뒷모습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넓은 안뜰에 도착했고 시로는 그곳을 알아차리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긴 은은한 달빛이 오젠트 가문의 훈련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 리아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그의 모습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시로는 근처에 깔끔하게 놓인 목재 무기 선반들을 훑어보았고 무서운 생각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여기가 훈련장이라고? 저 녀석이 화풀이하려고 날 한바탕 때려눕힐 작정이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시로는 주먹을 꽉 쥐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그래, 목숨을 잃는 것보다야 매를 맞는 게 낫지. 부모님이 목숨까지 걸고 내게 가져다준 기회를 망칠 순 없어. 바로 그때 리안이 갑자기 몸을 돌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다. 이거나 받아라. 나무검 한 자루가 허공으로 솟구쳐 회오리 치며 시론을 향해 돌진했다. 시로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고 놀랍게도 그것이 나무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무검이라고? 그의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반대편에서 라이언의 도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넓은 연회장 공간에 라이언이 서 있었다. 그의 푸른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호박색 눈에는 호전적인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는 손에 든 나무검을 움켜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게 말했다. 이것은 결투다. 나는 너처럼 비겁한 자가 아니다. 나를 감히 무시한 대가로 운명적으로 가장 위대한 검사가 될 내가 휘두르는 검격을 네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시로는 근거 없는 비난에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그의 단정한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큰 소리로 되물었다. 뭐라고? 내가 뭘 했다고 비겁하다고 보는 거지? 라이언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오겐트 가문의 시종으로서 너는 오겐트 가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리아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냉기 서린 호박색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넌 매맞을까봐 스승에게 날 팔아넘겼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시로는 움찔했고 속으로 경악하며 생각했다. 그의 눈이 변했어. 리안의 손이 나무검을 꽉 움켜쥐었고 목소리에는 상처 입은 자존심이 가득했다. 가족에게 아무리 업신여겨진데도 너 같은 놈이 날 그렇게 대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 리안의 몸 주위로 강렬한 푸른 기운이 솟구쳐 올랐고 그의 푸른 머리카락은 곤두섰다.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 그는 방어 자세를 취하며 도발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덤벼봐. 우리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서 내가 나서기 전에 네가 3번 공격하게 해줄게. 불타는 전의로 가득 찬 그 눈을 보며 시로는 오싹함을 느꼈다. 저 눈은 분명 오젠 가문의 사람의 눈이야. 시론의 온몸이 떨렸고 그의 마음은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어떡하지?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시로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나에겐 3번의 기회가 있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야수처럼 사납게 포효하며 온 힘을 다해 목검을 라이안에게 휘둘렀다. 쨍그랑! 두 검이 부딪히자 귀청이 찢어질 듯한 충돌음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접촉 지점에서 강력한 기세가 폭발하며 둘 모두를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밀어냈다. 하나! 시로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버티려고 애썼다. 그러나 라이안의 검에서 엄청난 반동이 그의 손으로 직격했다. 시로는 상대의 무시무시한 힘을 느끼며 이를 갈고 온몸을 떨었다.
이 무슨 힘이지? 그의 팔은 마비되었고 검은 손에서 튕겨나갈 듯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온몸에 힘을 주고 검자루를 꽉 쥔 두 손에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시로네는 온 힘을 공격에 쏟아부었고 나무검을 휘두르며 몸을 비틀었다. 챙! 리안의 검은 쉽게 들어올려져 번개 같은 공격을 막아냈다. 날카로운 충돌음이 울리고 작은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시로네의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리안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리안은 오만하고 조롱하는 어조로 차갑게 세웠다. 그는 오싹할 정도로 낮게 킬킬거렸다. 너 혹시 검은 처음 잡아보는 거니? 그 조롱은 시로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와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 기회는 한 번뿐이다. 시로네의 푸른 눈동자가 결연한 빛을 발했다. 그는 크게 외쳤다. 간다! 즉시 찬란한 푸른 에너지 흐름이 폭발했다. 그것은 시로네의 영역으로 상대방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시로네의 기이한 공격 자세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리안은 황급히 목검을 방어 자세로 들어 올렸다. 그는 오만하게 으르렁거렸다. 이게 무슨 공격 자세지? 이 자세로는 막지 못할 리가 없잖아. 두 개의 목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리안의 짙은 보라색 에너지와 시로네의 푸른 빛이 격돌하며 귀청을 찢는 챙 소리가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다. 엄청난 압력 아래 리안의 손에 들린 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리안의 호박색 눈동자가 밝게 빛났고 그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이제 내 차례다 라고 말하며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리안의 손에 들려있던 목검이 수많은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며 강력한 푸른 빗무리 속에서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바가 아닌 듯했다. 리안의 호박색 눈은 크게 떠졌고 그 안에는 극도의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다.